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평소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스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다고 하고요. 저희 정법시대로 들어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인으로서 홍익 인간의 사상을 실천하는 기업인이 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홍익 인간 사상을 실천하는 기업인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네. 정법 강의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물을 정도 같으면은 강의 많이 안 들은 거예요. 강의는 많이 안 들었고 조금씩 들으신 거는 있는 것 같은데, 홍익 인간 기업인, 이게 누가 하느냐 하면 베이비 부모들이, 기업인들이 전부 다 홍익 인간 기업인입니다. 베이비 부모들. 요 위에는 선배들은, 근데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정주행 회장은 홍익 인간 기업이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도 홍익 인간 기업인이 아닐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연세가 용띠부터, 용띠 베이비 부모들, 용띠부터 해가지고 이제부터 미래는 홍익 인간 기업입니다. 그럼 홍익 인간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때까지 인류가 기업을 하면서 선배들이 하던 거를,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기업을 일으켜야 된다. 여기 이제 홍익 인간 기업하고 일반 기업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베이비 부모들이 어떤 걸 해도, 기업을 하더라도 앞에 거 하던 방법대로 이런 걸 갖고 조금 다른 방법대로 하려고 해본 거지, 홍익 인간 기업은 아직 일으킨 적이 없다.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익 인간 기업을 언제부터 만들어서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2013년도부터 홍익 기업으로, 홍익 인간이 운용하는 기업으로 선포를 해야 됐던 거다. 2013년도부터. 왜? 2012년까지는 전부 다 홍익 인간 일대들이 성장하고 있었던 환경이므로, 그리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막내들, 홍익 인간 일대의 막내들, 토끼띠까지 여기쯤도 50세로 다 들어가 지천명이 되는 나이가 되는 거죠. 나이가 돼버리면 요 위에들은 먼저 지천명이 돼가지고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들은 홍익 인간들이 하는 기업으로 지금 가고 있고, 요 밑에는 지금 이제 어른으로 올라섰으니까 공부를 해갖고 홍익 인간 기업을 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30대, 40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기업인이 아니고 기업인 되기 위해서 지금 배우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 차렸다고 다 기업인이 아니에요. 회사를 차려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걸 배우면서 가고 있는 것인데,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딱 들어가면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기업인은 공인이에요. 공인이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사적으로 하면서 공적으로 하려고 무난히 노력을 했던 거죠. 공인이 되려고 했는데 공인이 안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공인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재단도 만들고, 이걸 또 내가 갈 때는 재단을 사회에다 기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다 노력이 뭐냐면 공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사회가 지식인 사회가 되면서 인류를 새로 정비하는 이러한 몇십 년 동안의 2차 대전 이후로 지금 이런 환경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을 하는 원리도 공유했단 말이죠, 이게. 그게 대한민국이 또 인류 공유를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지천명이 되면서 홍익 인간 기업들이 지금 나왔어야 되는 거죠. 여기 뭔지를 모르니까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홍익 인간 기업이다. 요걸 딱 패치프레이라 그러나 그런 걸 내걸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교육을 못 시켜왔다라는 거죠. 그럼 홍익 인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작게 하더라도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홍익 사행도를 보라. 홍익 인간 기업은 홍익 사행도가 탁 걸려야 됩니다. 우리는 작게 시작을 해도 사회를 위해서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하겠다. 요런. 지금 당장 못 해도 돼요. 이 정신을 가지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가 필요한 일, 그죠? 이웃이 필요한 일, 사회가 필요한 일, 작으면 이웃을 필요하게끔 해서 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조금 크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기업이 성장한다. 그러면 조금 더 큰 걸 한단 말이죠. 기업을. 이게 나라가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기업을 한다. 더 크니까 이제 인류가 필요한 기업을 한다라는 거죠. 인류가 필요한 활동 기업을 한다. 요걸 가지고 기본 틀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홍익 사행도예요. 그게 그렇게 자라올 때도 그런 거를 우리는 갖고 자라야 되고, 지천명이 되면 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인자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이고, 요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익 인간이라는 이 기본 틀을 어떻게 잡아갖고 정리를 해 가면 되느냐. 홍익 인간은 내가 사적으로 내 힘을 갖추려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공인으로 인생 사는 그런 공부를 한다. 이 공부를 다 하고 사회 공부까지 마치니 활동할 때는 공인으로 활동한다는 거죠. 공인으로 활동하면 어떻게 되냐. 사가 30, 공이 70. 요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사의 힘을 갖는 것도 결국은 공에 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의 비축용도 있고, 사에 이렇게 내가 담아 놓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활동은 공적인 데서 공인으로서 세상을, 사람을, 남을 이롭게 하는,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산다. 그 속에서 이롭게 하니까 나는 그럼 불리하냐. 네 거는 저절로 되니까 그건 놔놓고, 생각과 정신이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홍익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정신이고 방법입니다. 사에서 공으로, 공인 삶이 홍익 인간이고, 사인의 삶이 내가 성장하고 있을 때다. 그러면 지금은 왜 전부 다 홍익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진화가 끝났기 때문에, 진화를 다 했기 때문에, 지식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인류의 피와 땀을 먹었기 때문에,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걸 모든 걸 흡수했기 때문에 나는 공적으로 안 살면 안 되게 돼 갖고 있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